많은 분들이 요즘 매매가 되게 어렵다고들 많이 하세요.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종목들은 다 오르는 것 같은데 내 종목만 안 오르는 것 같아서, 그대로인 것 같아서 막 조바심을 갖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사실 매매는 어려울 게 없어요. 쉬워요. 자, 어떤 걸 찾으면 되느냐? 재무적으로 흔들림이 없는 기업. 두 번째, 실적과 성장성이 어느 정도 담보된 기업. 세 번째, 정책적인 모멘텀이 갖춰진 기업. 이런 종목들을 찾고 내가 원하는 가격을 설정하고 원하는 가격까지 내려오면 그때 매집을 시작하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잖아요. VF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게 저희가 지난 6개월 동안 해왔던 매매예요. 저 조건값이 바탕이 돼 있다고 하면은 아무리 순환매에 대한 속도가 빠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한 번에 턴은 오거든요. 저희는 그럼 그때마다 수익 실현을 조금씩 따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익률을 계속해서 키워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문제는 뭐냐? 게으름, 조급함, 욕심 때문인 거죠. 저러한 종목을 찾기에는 귀찮고, 또 찾았는데 원하는 가격까지 내려오는 건 못 기다려. 참지 못하고 위에서 사고. 그리고 또 이제 나름 수익권인데 적정 매도 구간에서는 챙겨야 할 때 안 챙기고 욕심내다가 후회하고. 이거를 무튼 그걸 반복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 올라가는 것만을 지켜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사고자 하는 종목이 위에 말씀드린 조건에 부합하는지부터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매매가. 그리고 부합한다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투자의 기본입니다. 근데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요즘 좀 타율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는 타점이 하나 있어요. 되게 쉽거든요. 대체거래소 때문에 차트가 깨진다 이런 노이즈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대체거래소를 활용해가지고 한 3%쯤은 먹을 수 있는 타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 대체거래소에서 수급 들어왔다가 유지가 되거나 빠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정규장 개장한 이후에 이 대체거래소에서의 고점을 돌파해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당연히 이때에 준하는 거래대금이 들어왔거나 이 이상의 거래대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럼 이 자리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면은 이런 것들은 보통 3%씩은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체거래소의 수급도 나름대로 평시 대비해서 많이 들어왔던 거니까 이 수급에 신뢰를 가질 수도 있는데 정규장 개장 이후에도 관심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구나. 한번 올랐다가 떨어졌음에도,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한 3% 정도는 챙길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타점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종목을 볼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 종목이 올라갈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떨어질 이유를 찾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올라갈 주식을 찾는 게 아니라 떨어지지 않을 주식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저는 정말 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종목을 못 사가지고 돈을 못 벌었다는 거는 플러스는 아니겠지만 내 계좌에 타격은 없어요. 근데 급하게 샀다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거는 분명하게 계좌에 타격이 생긴다고. 종목 하나를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계좌를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그거를 이해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VIP분들은 좀 질리시죠, 이제? 맨날 말하는 내용이라서. 오늘도 개장 직후에 화장품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네요. VIP분들 최근에 토니모리 잘 매매하셨어요? 토니모리 매수한 분들 많이 계신가? 토니모리 잘 먹었죠, 덕분에 잘 먹었어. 아, 그래요? 다행이네. 화장품 괜찮았죠? 오늘도 좋은데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화장품은 모두가 다 매매를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희도 최근에 토니모리를 잘 먹고 나오긴 했지만, 화장품은 공개 방송에서도 하반기에 우리가 계속 봐야 될 테마로 강조를 많이 드린 테마잖아요. 화장품, 반도체, 소부장 뭐 이런 것들, 그죠? 요즘 두 테마 다 분위기 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랑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건지 이거를 좀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중요한 관점이라면 지금 시장이 어떻고 어떤 모멘텀이 강하게 부각되는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테마의 가장 큰 공통점들은 결국은 2분기 실적 혹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말씀드린 내용이고 모두가 알고 계신 내용이기는 한데,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는 이 재료들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지. 근데 지금 장세이기 때문에 이 재료가 더 중요하다는 그 관점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원전, 화장품, 조선, 뭐 로봇 등등 올해 들어서 대장을 차지했던 테마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근데 화장품을 그중에서 계속 밀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화장품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꽤나 높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에 외국인이 반응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렇기에 화장품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 거고 저희도 매매를 했던 거고 정책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거고 항상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볼 때에는 놓지 말아야 할 습관이 하나 있어요.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전일 대비 몇 %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이어서 신뢰도를 더 올려주려고 하면은 이 종목의 거래대금이 지금 시가총액 플러스 유통 시가총액 대비 얼마나 들어온 건지 유통 시가총액이 900억인데 거래대금이 막 2천억 들어왔어. 그럼 어마무시하게 들어온 거잖아요. 거래량도 마찬가지예요. 전일 대비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 슈팅이 나왔을 때 대비해서 시장에서 얼마나 관심을 받고 있는지 이것들을 함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차트를 절대 짧게 보면 안 돼요. 이렇게만 보면은 차트를 분석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주식시장에 정답은 없겠지만 저는 차트는 길게 보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현재 구간이 과거에 어땠던 구간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 악성 매물들이 얼마나 많을지도 분석을 할 수 있고 이평선에 대한 습성도 확인을 할 수 있고 차트는 전 무조건 길게 보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상승 마감을 했냐? 사실 엔비디아가 장중에 어마무시한 급등을 보인 건 아니었어요. 풀이장에서 수급들이 모여서 이제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그 가격 부근에서 마무리가 된 건데 자, 미국은 지금 대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조금 성능을 낮춰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칩이 이 H20이잖아요. 근데 이 H20도 수출 규제에 걸리면서 엔비디아가 꽤나 강한 불만을 드러냈었는데 최근에 중국을 갔다 왔어요, 엔비디아가. 근데 중국을 가기 전에 트럼프를 만나고 갔다 왔습니다. 여기서 아마 이제 트럼프에 어느 정도 요구를 했을 거고 대화가 잘 풀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H20을 다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공지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상승 마감을 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해당 내용을 가지고 국내 증시에서 어떤 내용들이 부각될 수 있을까 여부를 봐야 합니다. 당연히 새로운 칩에 대해서 판매가 늘어난다는 거는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대해서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종목들을 살펴볼 수 있을 거고요. 지금 SK하이닉스는 근데 블랙웰을 비롯한 최신식 칩을 감당하기도 꽤나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삼성전자의 HBM이 아직 공식적으로 퀄 테스트를 통과한 거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삼성전자의 HBM 납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지고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첫 번째로 꼽아볼 수 있을 거고요. 동시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H20보다 조금 더 저렴하고 성능이 안 좋은 칩을 생산할 거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거는 이 칩 같은 경우는 HBM이 안 들어가고 GDDR7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GDDR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뭐 마이크론이 갈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젠슨왕이 삼성전자의 GDDR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들을 따져본다면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엔비디아와의 커넥션이 조금 더 이제 밀접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가 지금 평택 증설과 종장 전환을 하고 있는 내용, 미국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진행하려는 내용들에 대해서 밸류체인들을 함께 꼽아볼 수가 있는 거겠죠. 즉 반도체 시장 전반에 활기가 돌 수 있다는 내용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오늘 지수가 조금 밀린다고 해서 걱정할 것도 없고 전략을 수정할 필요도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전제 기준이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상승장은 확실해요. 지금은 분명한 상승장이고 상승장 속에 조정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어차피 증시는 상승장인데 내가 원하는 종목을 더 싸게 살 수 있다, 이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상승장이라고 해서 증시 올라갈 때 주식 비중 100% 태우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현금을 더 유용하게 쓰려고 계속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금 준비해두라고 다음 주에 하나 들어갈 거라고 그 말씀 드리고 있고, 그죠? 하루 이틀 조정, 일주일 조정 무서워할 거 1도 없습니다. 칩셋 미디어가 오늘 뭐 1.3% 빠져? 그래서 수익폭이 좀 줄어들어? 어쩌라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고생들 하셨습니다. 안녕!